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안전할 것 같죠? 만약에 공수처의 이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이런 공선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전부 알고도 이렇게 사람들을 근거 없이 기소한 것도 이것도 직권남용이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것도 나중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 좀 많다 보니 기록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보지를 못했고 이거와 관련해서 두 개 재판부에서 직권남용하고 이제 범인 도피하고 이렇게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정에 앉아서 이렇게 제시된 증언이나 뭐 증거 이런 거를 통해서 제가 그냥 느낀 바만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임성근 사단장이라는 사람을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르고 오히려 지금 안규백 국방장관의 전남 광주 고등학교 후배라는 얘기만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들었고요. 전혀 그런 건 모르고 최상병 그 다른 사건에서 법정 증언에서도 나왔지만 국군 통수권자로서 아마 국군 장병의 그 사망 사건에 대해서 저는 저만큼 관심 가지고 국가가 예우도 하고 또 재발 방지를 위해서 조치도 하고 이렇게 정말 저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그 최상병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고를 한 것입니다. 아마 다른 정권 같았으면 대통령이 좀 애도를 표현하는 것으로 그냥 끝내고 저한테 따로 보고를 아마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서 그 사단장부터 중사까지 사고가 나면 전부 이런 식으로 결과 책임적,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 복불복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하지 말라고 수도 없이 얘기를 했는데 또 이렇게 올라오고 또 저한테 보고한 국방비서관한테 질문을 해보니 아무것도 파악을 못하고 왜 이렇게 됐는지를 모르니 제가 다들 있는 아침 회의 자리에서 장관에게 비밀리에 제가 사건을 어떻게 하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라 다 있는 자리에서 제가 얘기를 한 것입니다. 대통령 경로설이라고 나오지만 제가 경로를 한 건지 좀 질책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정도로 세상에 비밀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국방비서관에게 아니 이런 것도 파악을 못하고 나한테 보고를 하느냐라고 얘기한 것이 국방비서관실에서는 대통령한테 혼나고 나니까 대통령 경로했다고 말이지 이렇게 해서 그게 바깥으로 나가는 세상에 비밀리에 뭐를 하고 이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이 사건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어찌됐든 이 사건은 최상병의 그 안타까운 사망에 관련된 그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은 어차피 법에 따라서 경찰이 또 나중에 검찰을 거쳐 민간 법원에서 정확하게 수사 재판을 할 것이고 또 장관의 지시를 위반했다는 그 사람에 대한 또 사건은 그거대로 처리가 될 것이고 다만 저희 정부 들어오면서부터 수도 없는 선제 탄핵에 탄핵에 아니 저에 대해서만 또 퇴진 집회며 하여튼 그런 게 거대 야당과 또 여러 가지 시민 단체들하고 어울려서 하다 보니까 법안이고 예산안이고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게 없을 뿐 아니라 그런 가운데 또 수없이 이루어지던 탄핵 중에 국방부 장관 탄핵이라는 건 원래 다른 탄핵하고 좀 달리해야 되는데 이걸 또 탄핵을 한다고 하니 국방장관을 비워둘 수 없어서 옷을 벗겼고 그리고 원래 이 방산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아무리 유능한 검사라 하더라도 검찰에서 검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검사도 해보고 대통령도 해봤습니다만은 저도 검사 시절에
어떤 사건을 수사하면 거기에 대한 필드 리서치를 참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런 외교 안보나 이런 문제는 또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방산 수출은 원래 누가 하느냐?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가 하느냐? 국방장관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보 협력이 이루어지고 또 전략 전술에 대한 협력이 이루어져서 국방 협력이 이루어질 때 제대로 된 방산 수출의 베이스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산 수출이라는 것도 굉장히 우리 안보 전략적으로 중요한 거기 때문에 동유럽이라든지 중동 또 호주라고 하는 거는 인도 태평양에 대단히 중요한 나라고요. 뭐 이종섭이를 어디 보내기 위해서 찾다 보니까 호주가 대사가 12월 말에 뭐 정년이라고 해서 했다 하는데 뭐 임기가 남아 있는 사람을 잡아 빼는 거는 그거는 외교 관례상 맞지 않는 것이고, 아니 정년이 있으면 당연히 교체를 해야지 뭐 정년을 넘겨서까지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특혜이기 때문에 더구나 또 이게 중요한 지역이고 2+2 하는 데니까 결정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변호인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공수처가 1년에 2천 몇백 건을 받아서 기소가 0건이라는 얘기는 21년도 상반기에 출범을 했으면 21, 22, 23 벌써 3년치에 수천 건의 누적 사건이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공수처에 고발됐다는 그 점 하나 가지고 대통령이 그야말로 국가 원수로서 행사하는 그 외교권, 외교에 관련된 인사, 그러니까 국무회의 심의사항이 되는 것인데 그거를 뭐 고려한다는 것은 그거는 좀 맞지는 않습니다. 어느 게 선이냐 후냐고요. 그리고 무슨 뭐 저도 범인 높이에 관한 특검 조사를 받으면서 좀 황당했습니다. 뭐 앞전 그걸 가지고 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조사 받을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엮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 했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특임 대사를 임명을 해서 발령을 내는 문제, 제가 발령 낼 때까지 뭐 전혀 소환도 안 했고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도 몰랐고 또 아마 그러나 이거는 비밀리에 추진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아까도 제시했지만 언론에 대통령실이 검토한다고 이미 9월 달에 23년 9월에 보도가 됐고 고위직에 확인도 해줬고 그러고 그렇다고 막 서두르는 것도 아닙니다. 이걸 외교부에 추진을 하라고 이제 얘기가 진행이 된 게 뭐 11월이라고 하니까 아마 그 내년 2, 3월에 정기 인사에 맞춰서 가려고 했던 거니까 뭐 화급이 내보내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러고 연초에 아그레망이 이제 들어가서 아그레망이 나오니까 발령을 냈어요. 발령을 내놓으니까 이제 출국 금지를 그때 공개를 한 거라 그래서 출국을 하느냐 마느냐 발령을 취소하느냐의 문제인데 그거는요 아그레망이 들어오고 거기에 대해서 발령을 낸 경우에 웬만해서는 그거는 어떤 그야말로 당장 구속해야 될 정도의 상황이 아니면 그거를 안 내보내는 거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벌써 12월 초부터 그 출국 금지를 비밀리에 걸었습니다. 4번이나. 그런데 아마 공수처가 출국 금지를 건 거는 이종섭이 호주 대사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도 이미 외교부에서는 소문이 다 났기 때문에 아마 뭐 야당에서도 알고 공수처도 알고 하다 보니까 출금을 걸은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 소환을 하고 뭐 만약에 필요하면 공개적으로 출국 금지를 걸어도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부담스러워서 발령을 낼 수가 없는데 왜 이런 식으로 비밀리에 4번씩 걸었으며 더구나 3번밖에 이런 비밀 출금이 안 되는데 마지막에는 소위 주소 불상이라는 허위 공문서까지 내서 이렇게 비밀 출금을 4번이나 시도를 했다는 것은 그 자체가 허위 공문서의 직권 남용이 될 뿐만 아니라 이거는 결국은 거대 야당과 공수처가 선거에 총선에 어떤 악영향을 주기 위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선거 개입으로
아주 심각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본인이 중간에 대사하다가 저 회의가 있으니까 들어와서 상당 기간 남아 있으면서 조사를 해달라고 변호인 통해서 여러 번 요청을 했고 조사를 안 해주니 결국은 사표를 내고 아예 호주에 안 돌아가고 남아 있을 테니까 조사를 해달라고 했는데 조사를 안 해요. 자, 그러면 그렇게 수사가 기묘하고 도대체 대통령의 헌법상 외교권 행사보다 우선하는 거라고 주장을 하려면은 그 후에라도 불러야 되는데 안 부릅니다. 1년 동안 저 이종섭 그 전 장관이 조사를 해달라 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준비 안 됐다. 안 부릅니다. 결국은 이제 정권이 바뀌고 특검이 출범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기소를 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하는 모양인데요. 저는 이게 과연 수사하려는 생각이 과연 있었는지 아마 23년 1년에 2천 뭐 아까 몇백 건이라고 하니 아마 한 5천 건 정도 이상이 누적돼 있지 않았겠나 싶은데 공수처에 고발됐다는 거 가지고 대통령이 인사권 행사를 못 한다는 거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당이 막 떠들고 뭐 특검법 발의하는데 아니 특검법 발의를 뭐 한두 번 했습니까? 그리고 야당이 뭐 조용히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물론 저희는 이렇습니다. 입을 틀어막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자유롭게 떠들고 대통령과 행정부가 일한 거에 대해서 마음대로 비판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비판이 있다고 해서 실제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가려서 하면 되는 것이고 이종섭 장관은 이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몰랐습니다만 인수위 때부터 들어와서 국방정책을 국정과제를 만들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희가 방위산업협력이라는 거를 안보협력 차원에서 같이 갔기 때문에 그 일을 정권 초기부터 저와 함께 설계하고 진행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호주 굉장히 중요한 데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동보다 더 중요한 데인데 중동은 사실은 비행기와 이런 것들을 팔아야 되는 데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안보협력 베이스가 없으면 그래서 거기도 다 UAE와 사우디도 전부 군 출신 중장 대장 출신들을 보냈고요. 그래서 저는 폴란드나 인도네시아나 호주 중에 어디를 보내고 싶었는데 마침 호주가 자리가 있다 하니까 제가 선택을 한 것이고 만약에 공수처가 소환이라도 한번 했다 그랬으면 그럼 뭐 변호인 통해서 한번 물어보든지 해서 이게 상황이 좀 시리어스하다 심각하다 이랬으면 당연히 정무적 부담이 있으니 발령을 못 내죠. 저희가 언론에 이미 다 공개를 했고 이종섭을 이런 식으로 계속 쓰겠다고 그리고 이종섭뿐만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좀 헌재에 갔으면은 과연 이게 탄핵이 판결이 났겠나 싶은 이런 소위 말하는 묻지마 줄탄핵 같은 경우로 장관을 그만둔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간에 제가 이제 교체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어서 교체하는 장관이 아니고 좀 더 나라 일에 쓰고 싶었는데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경우에는 다른 자리를 좀 생각을 하는 게 그게 대통령으로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저는 특검에도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안전할 것 같죠? 만약에 공수처에 이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이런 공선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전부 알고도 이렇게 사람들을 근거 없이 기소한 것도 이것도 직권남용이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것도 나중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수사가 되고 명확한 무슨 근거도 없는 걸 가지고 막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이게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저에 대해서 저도 지금 많은 사건으로 기소받고 뭐 재판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이런 식으로 최후 진술한 거는 처음입니다. 근데 뭐 어찌됐든 저도 다른 분들이 뭐라고
진술했는지 저는 기록을 전혀 볼 수가 없는 입장이라 법정에 앉아서 제가 쭉 들어보고 막 느낀 바를 마지막 기회에 솔직하게 재판부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뭐 또 재판부께서 제가 못 본 여러 가지 또 자료들을 보시고 저와 또 견해를 달리 하신다고 만약에 제가 가정을 한다면 이거는 대통령의 헌법상 외교권에 기해서 제가 추진한 일이니까 모든 어떤 책임의 귀속은 제게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은 뭐 제가 여기서 봐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데다가 뭐 이 일을 추진한 것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게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 책임은 전부 제게 물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